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찬사를 외신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분석들을 해외의 전술 전문 기자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자연스럽게 이적 시장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설에 이어 이미 스페인 라리가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 더 큰 팀으로 옮길 수 있다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들이 공신력 높은 큰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결국 한국 대표팀의 중원 에이스이자 진정한 플레이메이커 10번의 자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나와의 경기에 교체 투입과 함께 추격골을 매서운 왼발 크로스 패스로 어시스트했고 또 날카로운 왼발 직접 프리킥 슈팅이 동점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투입된 시간 동안 정말 풍부한 활약을 펼치면서 짧은 시간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도 교체 투입과 함께 경기의 흐름을 바꿨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점차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 ESPN에서는 아예 이례적인 논평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면 한국이 가나와의 월드컵 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건 이례적인 논평이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높이 분석을 하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후반 12분쯤에 교체로 들어가서 추가 시간 등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33분 정도를 뛰었거든요. 이 33분 동안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3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에 하나의 날카로운 프리킥 슈팅도 있었고 수비의 6탄벙어에 막힌 슈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교한 슈팅을 시도했고요. 어시스트 한 것뿐 아니라 2번의 기회 창출을 통해서 동료들이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패스를 보내줬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플레이메이커로서 도전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96%의 패스 성공을 기록하는 경이로운 패스 정확성을 보여줬어요. 23번의 패스 시도 중에 22개가 적중했던 단 한 번밖에 패스 미스가 나지 않았던 컴퓨터 같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그 외에도 이강인 선수의 의미 있는 기록들은 무려 9개의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고 그중에 2개가 성공하는 22%의 성공률, 4차례의 롱볼 연결은 모두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4차례 코너킥도 찼는데 날카로웠고 태클까지 한 차례 시도해서 성공하면서 수비까지 잘해줬고 2번이나 공을 따냈고 특히 추격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은 본인이 압박해서 끊어내고 바로 쇼트 카운터를 쳤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지상경합도 한 차례 승리를 했고 또 파울도 본인이 범하면서 수비를 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공수 양면에 걸쳐서 완성된 선수이자 발전된 선수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세계적인 전술 전문 매체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잭 로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 투입과 함께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면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기회를 잡으려면 이강인은 한발 출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또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술 분석 매체 브레이킹 더 라인의 공동 운영자인데 7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이 저명한 기자라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화제와 기대가 한국 팬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이어지는 와중에 스페인의 최대 스포츠 신문, 전국 신문 최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마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의 계약 조건 독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마요르카와의 계약에 있는 바이아웃 금액이 1,700만 유로라고 밝힌 것인데요. 사실 스페인 프로축구는 이제 노동법상 모든 선수들이 노예 계약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이아웃 조항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어떤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 금액이 1,7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234억 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 정도의 금액인데 발렌시아에 있을 때는 사실 발렌시아에서 워낙 큰 기대를 보냈고 또 발렌시아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8천만 유로라는 조금은 다른 팀들이 내기 어려웠던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설정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10년 가까이 또 발렌시아가 유소년팀에서 키워왔던 그런 최고의 기대주였기 때문인데 마요르카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마요르카에게 믿음을 주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마요르카에서 잘할 경우에는 다른 팀들의 관심이 있을 때 적절한 이적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바이아웃 금액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르카지가 이제 보도한 내용은 프리미어리그 복수의 클럽이 재능 있는 마요르카 선수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1월 이적 시장 기간
기간에 이적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마요르카에서 이미 라리가 전반기에 보인 활약조차도 대단했지만 그 활약이 월드컵에서도 이어지니까 이제는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보도 내용 전체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활약 기록은 두드러진다. 재능 있는 축구선수 이강인은 올 시즌 빼어난 출발을 했다. 라리가 전반기에 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어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될 정도로 출전할 때마다 이강인은 자신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나와 경기 57분에 교체로 들어가서 곧바로 공을 빼앗아 크로스를 올려 조규성의 2대1 추격골을 어시스트했다. 잉글랜드 클럽들은 이전부터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고 지금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 사실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대0 승리를 거뒀던 손 모이시 경기장에 프리미어리그 클럽 스카우트가 현장에 오기도 했었다. 현재 이강인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유력한 번리도 지난 몇 달간 영입 관심을 표명한 팀이다. 전 맨체스터 시티 선수 뱅상 콩파니가 감독으로 부임해 이끌고 있는 팀이다. 페예노르트 역시 지난 이적 시장에 번리와 더불어 이강인 영입을 공식 제안한 팀이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이지만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막 강등이 됐고, 강등이 돼서 콩파니 감독과 함께 팀을 재건하고 있고, 그러면서 챔피언십 선두를 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성격이 유력한 팀이니까 이강인 선수를 좀 영입해서 중원 밀도를 창의성을 높이고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풍부한 기록을 라리가에서 남기고 있다라고, 또 걸출한 기록, 마요르카 내에서의 독보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마르카가 그 기록을 세부적으로 소개했는데요. 라리가 전반기 14경기를 뛰었고요. 1096분이니까 주전 선수로 뛴 것이고요. 2골 3개의 도움에 선발 출전이 13번이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실한 주전이자 공격 생산성이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소개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자유계약 선수로 온 선수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여유있게 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마요르카가 공짜로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발렌시아가 겪었던 재정 문제, 그리고 비유럽 쿼터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들이 발렌시아 쪽으로 불리하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라리가 최고의 유망주 중에 한 명을 공짜로 데려올 수 있었다. 다만 싸게 데려왔지만 또 쉽게 안 내주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와 2025년 6월 30일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장기 계약을 체결한 대신 이강인 선수가 원했던 것은 적절한 바이아웃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카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강인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은 1,7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34억 원인데요. 스페인 라리가 팀들과는 달리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돈을 쉽게 지를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없는 라리가의 상황인데, 이강인 정도의 재능의 선수에게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거의 모든 팀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 거의가 아니라 거의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십 2부 리그 팀들도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다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까지 생각을 한다면 1월 이적 시장부터 많은 팀들이 달려들 수 있고 내년 여름에도 많은 제안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요르카의 운영진은 이런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지금 영국에서 크게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 시즌 도중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큰 제한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이강인 선수가 나갈 경우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이적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정해진 1,700만 유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월 이적 시장이 사실은 시즌 도중에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많은 영입이 정해지지 않지만 이 아주 뜨거운 기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언급된 팀들부터 살펴보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을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는 당장 레알 소시에다드, 스페인 라리가의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을 지난 여름에 영입을 했었죠. 그럴 정도로 스페인의 기술적인 선수들을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리옹에서 활약하던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중앙 지역에 데려와서 세밀한 빌드업 축구를 또 구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공격 라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조엘링턴 같은 경우도 미드필드로 뛰고 있고, 조일록도 백업 자원인데 또 좋은 활동 능력과 공격 가담력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지금 이강인 선수가 하고 있는 역할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 브라질 대표 선수고, 또 미겔 알미로 같은 경우도 2선 공격수로서 지금 포텐이 완전히 터져갖고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만의 장점을 통해 경쟁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 이강인 선수가 현재 원하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캐슬이 원할 수는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당장 여기로 가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번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이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라리가에서
해외에서 뛰다가 잉글랜드 2부 리그로 가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여름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면 너를 우리가 에이스로 쓰겠다, 뭐 와달라, 뭐 이렇게 정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맨시티 출신의 콤파니 감독이 번리에 오면서 좀 기술 축구를 구사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이강인 선수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이 콤파니 감독이 벨기에 리그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축구를 통해서 지도력을 입증을 했고, 맨시티 출신답게 또 맨시티의 정서라든지 그런 좋은 강자의 축구를 좀 이제 구사하면서 좀 번리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런 대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번리 이상의 팀으로 번리에 가더라도 그런 장래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챔피언십에 가서 뛴다는 것이나 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더라도 하위권 팀에서 경기를 한다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마요르카에서도 무리키 선수와 함께 마요르카가 이제 역습 축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또 다른 환경이거든요. 경기 스타일이나 템포나 본인이 추구하는 기술 축구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캐슬도 번리도 강하게 달려든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 자체가 그렇게 이 제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울버햄튼도 이강인 선수를 원했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택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출전 기회라든지 주전 경쟁이라든지 본인의 실력을 떠나서 팀의 스타일과 리그의 스타일도 있는 것인데, 현재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 와서 꾸준히 뛰고 본인을 중심으로 경기 전술을 짜주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덕분에 마침내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덕분에 월드컵까지 선발될 수가 있었고, 월드컵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실력으로 검증하면서 벤투 감독에게서 이제 출전 기회를 얻어냈잖아요. 다만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를 떠나서 마요르카를 갔을 정도로 본인이 어떤 위상의 팀에 가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전술을 쓰고 나를 어떻게 기용해줄 팀으로 뛸 수 있는지,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팀에서 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지금 가장 잘 맞는 리그는 역시 라리가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제안이 왔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리미어리그, 정말 유럽의 많은 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이강인 선수가 결국 택했던 팀은 마요르카였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남을지 혹은 라리가의 다른 팀들과 연결이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현재 보여준 퍼포먼스라면 1,700만 유로라는 바이아웃 금액은 염가 세일이다,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강인 선수도 이 조건으로 결국에는 좀 물이 오른 상태에서 이적을 원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월 달에 당장 옮기는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내년 여름에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언급된 팀들이 아닌 정말 좋은 팀들에서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돼서 플레이메이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그런 비전과 프로젝트를 설득을 당한다면 1회에 옮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봐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준TV는 스페인의 특히 독자적인 네트워크 이적 시장의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고 조금 더 믿을만한 소식,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저희가 빠르게 또 체크하고 신중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뿐 아니라 다가올 유럽 축구 1월 이적 시장 한국인 선수들의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